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진시와이드 김동석입니다. 11월 21일 수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U1 그리고 KT 올레 IPTV와 LG U 플러스 TV에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전일 뉴욕 증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모습이 그렇게 나쁘지도 또 그렇게 좋은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또 좋아 보이지도 않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아도 또 그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악재들이 언제든지 시장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항상 우리 투자자들의 이 뒷덜미를 좀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은데요. 신용평가사들이 특히나 이제 프랑스의 또 신용 등급을 낮췄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죠. 트리플 A1에서 더블 A1으로 한 단계 낮추고 그 전망도 좀 부정적으로 바꿨다라고 하면서 내년 2013년도에는 프랑스가 제2의 그리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위상을 놓고 볼 때 이 게임이 안 되는 체급의 나라가 또 그런 위치에 내몰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증시는 또 얼마나 또 많은 타격을 받게 될까 그런 염려까지 하게 됩니다. 이래저래 긍정적인 시각을 갖기는 참 쉽지 않고 부정적인 요소들이 산재해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만큼 여러분께서 한 발 한 발 투자 세계에서 발을 내디딜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뢰 밟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그런 이게 섣부르게 발 내딛었다가 불행히 손실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출발 증시와이드가 여러분께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주요 코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리츠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과 함께 장 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은 과연 어떤 것인지 오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금융시장 벤 버냉키 의장이 재정절벽 파장을 경고해서 보합세를 보였죠. 그나마 좀 보합세를 보인 게 다행입니다. 여전히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줬는데요. 자, 오늘은 IM투자증권 주대영 대리와 함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재정절벽에 대한 이슈, 국내 시장 쪽에 대안이 될 만한 업종과 종목을 여의도 리포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재정절벽 끊이지 않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연말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특수사에서 우리 증시는 방향성을 탐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득후의 작전 타임에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업종 스캐닝에서는 개장 시간대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보고요. 이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 전략도 함께 짜보죠. 네, 먼저 3% 공략주를 추천받아 보겠습니다. 강정헌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영동점에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우리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은 또 이 벤 버냉키 의장의 재정절벽 경고에 사흘 만에 반등 랠리가 안타깝게도 좀 멈추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양시장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전일 국내 시장은 1890포인트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틀 연속 각 30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는 12.98포인트 상승한 1890.18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9일 만에 매수에 나서면서 546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기관도 5일 연속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면서 508억 원의 순매수를 받았습니다. 다만 개인만 1260억대 순매도를 보였고 업종별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정전자 업종이 2%대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유통과 섬유유복, 종이목재 업종도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대부분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만 삼성전자가 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LG화학,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KB금융 이런 종목들은 강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상승장에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기관이 매도수에 나서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아차는 2.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82원으로 8원 내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도 3.52% 상승하면서 496.66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258억의 순매수 기조를 나선 게 상승의 견인이고요. 특히 이제 YD 온라인이 가격 제한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 모바일 사업 분야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타진한 김범수 카카오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강세를 좀 보였고요. 게임주들이 어제 좀 특징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게임비라든가 컴퓨터스, 에토소프트, 조이맥스 이런 종목들 10% 이상대 강세를 좀 기록을 했고 코스닥도 업종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파라다이스, 셀트리온, 이 동서 등이 상승을 했고 CJ 오쇼핑이라든가 서울반도체, 포스코 ICT 등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체별 상위 종목은 여기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NHN을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게임빌, 테코닉스, YG엔터, 파라다이스를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NHN, LG전자, 현대백화점, 금호석유를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컴투스, SM, 게임빌, 시젠, 울포존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 동시에 삼성전자와 NHN을 동반 순매수한 부분이 특징적이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이 게임기라든가 이런 게임 관련주들을 동시에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은 버냉키 의장이 재정절벽의 충격을 상승선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7.4% 하락한 12,788.51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각각 0.93포인트와 0.61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만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 하락의 원인은 버냉키 의장이 경기 회복세가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부양책을 내놓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 정치권이 이른 시일 안에 재정절벽을 타개할 합의를 이끌면서 이런 재정 부분의 확실성을 높여준다면 미국 경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낙폭을 좀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별 종목 가운데서는 HP가 12%가량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일단 회계 부정이 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인 모습이었고, 무디스가 프랑스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하면서 시장에는 큰 충격을 주진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좀 참고해서 미국 시장은 큰 영향을 안 받았고,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2.53달러 낮은 86.7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전일 추천하셨던 성우 하이텍 보니까 이 큰 움직임 없이 매수가로 잡았던 1,800원 선에 그대로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도전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우 하이텍은 지금 충분히 저평가 하이텍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좀 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3%뿐만 아니라 오늘도 밀린다면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자리고요. 저 PBR 특히 0.6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종목입니다. 올해 3분기 실적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만 이 매수처 다변화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 알루미늄 포트라든가 범퍼 차량 경량화를 위한 그 매출이 좀 다양화될 것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화할 때 제가 목표가 3% 이상 제시했습니다만 좀 넓게 본다면 단기적으로 한 12,000원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새로운 시초가 공략 종목은요?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한세실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세실업은 2009년도에 한세 예스24 홀딩스와 인적 분할을 통해서 설립된 회사고요. 이 바이어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OEM 방식으로 수출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명 브랜드 폴레스테든가 아메리칸 이글 이런 유명 브랜드의 해외에서 원사를 조달받아서 아웃소싱을 통해서 이제 완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방식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2분기까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은 301억을 기록하면서 75%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순이익 역시도 70% 이상 증가하면서 올해 좀 서프라이즈의 실적을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둘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글로벌 OEM 시장에 따른 최대 수혜를 둘 수 있습니다. 주문의 생산 원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글로벌 내 OEM 생산 기지의 구조적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OEM 시장이 대형업체 위주로 집중되면서 이 주문 물량이 안정적인 증가세에 있고 유럽의 브랜드, 자라든가 망고 이런 판매 지역 확대로 인해서 이 아시아로 소싱처가 이동하면서 추가적인 매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니트에 의해서 이런 전체적인 시장의 성공 조치들도 긍정적이고요. 베트남 상공장 캐파 확대와 더불어서 지속적인 캐파 증설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효율화로 인해서 연간 10% 이상 매출 성장을 좀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평가 매출을 줄 수 있는데요.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 1천억과 영업이익은 759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한 1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순이익 역시도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세실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 프리미엄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지속적인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안정적인 이런 시성장이 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2016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단기 상승을 했습니다만, 분명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올해 예상뿐만 아니라 내년도 상승성 프리미엄까지 적용됐을 때 저점 밸류에이션은 PER 15배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이론적으로 올 실적만 기준으로 했을 때 21,500원대 적정 밸류에이션이 판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까지 보면 24,000원까지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관도 어제 소폭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지속적으로 수면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 루차 포인트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문자로부터 옷의 어떤 그 생산을 위탁받아서 생산해서 그 주문자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는 그런 한세 실업. 그 내거는 기치가 미국인 가운데 3명은 우리 옷을 입습니다라는 그 광고 문구를 내세울 정도로 굉장히 유명 브랜드의 옷들을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죠. 자, 한세 실업 어떻게 가격대를 접근해 볼까요? 네, 역시 시초가로 제시해드리겠고요. 시초가 대비 3% 이상, 손절가는 16,500원 하회에서 손절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 지점의 강정헌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동시효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제 개장까지 한 30여 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삼성전자 0.73 상승, 현대차 0.94% 상승으로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현대모비스, 기아차, 그리고 삼성생명, SK하이닉스 등등 두루두루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장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상승은 물론 하긴 했습니다만 그 투자자들의 기대는 좀 못 미치는 그런 장세였었는데, 자, 오늘 일단은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 않게 작게 가져왔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세장으로 변해주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1895, 498포인트로 각 시장이 모두 0.28, 0.29%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로저 스탁의 이경일 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홍희진 팀장께서 양시장 중 코스피 쪽 거래소 쪽의 출발 상황을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자,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강박세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1895포인트 선에서 좀 시작이 좀 된 것 같고요. 삼성전자, 지금 어제 시장과 오늘 시장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강했던 종목이 오늘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은데, 일단 그런 업종,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강세를 띠는 업종 자체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지금 현재 IT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도 LG디스플레이가 급등세가 좀 연출이 됐죠.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차익 매도가 좀 나오긴 하지만은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LG이노텍이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LG디스플레이 모두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분기에는 최대 9조 원까지도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해보신다면 여전히 IT주는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어느덧 140만 원 근처에 주가는 좀 머물러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같은 자동차 업종 오늘 조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강한 흐름은 아니에요. 어제 같은 경우는 기아차 매도가 좀 나왔어요. 아무래도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원화 강세 기조가 상당히 좀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지금 경쟁국 일본 대비 상당히 좀 악재 요인인 건 틀림없고요. 그다음 연비 하행 문제로 인해서 신뢰도가 좀 추락이 좀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는 좀 4분기 실적에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판매면 판매, 그다음에 경기면 경기, 그다음에 아무래도 경쟁에서 좀 밀릴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좀 남아있다는 게 상당히 좀 악재 요인이겠죠. 그래서 자동차는 좀처럼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 실적은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자동차 부분 자체는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 좀 나타나고 있고요.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일단은 약세를 좀 띄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KSS 해운 같은 지금 운수창고 업종, 지금 최근에는 KSS 해운 말고는 운수창고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 강세 기조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재무적인 부담 요인이 상당히 좀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건설이나 지금 조선, 철강 같은 경우도 상승세가 좀 강해지기보다는요, 종목별로 조금 오르거나 떨어지거나를 좀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방향성은 아직까지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화장품 관련 종목이 오늘 상당히 좀 강하네요. LVCNC나 코스맥스, 한국프로모딩스, 제닉 같은 종목. 지금
지금 2% 이상 5%대 지금 급등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성장성에 대한 지금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되면서 화장품 관련주가 지속적인 강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의류 관련주겠죠. 한세실업이나 필라코리아, 영업무역. 최근에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이나 한성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유통주, 백화점이나 의류 관련 업종들 상당히 좀 흐름이 좋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좀 면밀히 좀 관시를 해보시고 아무래도 이 수혜 자체가 좀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NHN 같은 경우는 어제 급등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라인에 대한 게임 이 부분 자체, 그러니까 지금 일본 시장에서 상당히 조금 지금 인기가 좀 많다고 합니다. 1위에서 4위 정도를 지금 라인 게임이 조금 차지했다고 하는 부분 자체도 일단은 기대감, 앞으로 지금 매출이나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끔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보자.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차익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특별한 방향성이 없습니다. 대우증권은 강보합세, 그러니까 증권주 거의 좀 강보합세 보이고 있고요. 은행주는 약보합세 좀 나타내고 있고 보험점 같은 경우도 일단은 뚜렷한 방향성이 없이 혼조세로 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급등이 나왔던 한미약품 같은 제약주 같은 경우도 일단은 혼조세고요. 음식료점 같은 경우도 일단 동원산업 2% 이상의 강세를 띠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혼조세를 좀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장 강한 게 아무래도 화장품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 가대나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83억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좀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압박을 좀 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처럼 지금 베이시스가 호전되지 못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어제부터 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데 그런 물량 자체를 기관이나 외국인이 받아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은 상당히 좀 휘둘릴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 부분 자체 장중에 계속해서 증가가 되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투신이나 연기금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투신 같은 경우는 1900 이상권에서는 차익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바라보자라는 걸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코스닥 출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일 팀장입니다. 예, 어제 500선에서 코스피가 500선에서 맞고 내려왔습니다. 500선이 500포인트가 당분 그 전까지는 코스닥의 지지선이었는데 지금 이제 저항선으로 바뀌면서 이제 500포인트를 넘지 못하면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 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도 498포인트를 좀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1선 위에서 지금 등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지키고 나서 이제 좀 더 간다고 그러면 500선 돌파는 충분히 이어지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V자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상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급적인 상황을 보시게 되시면 코스닥 개인이 지금 4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6억 원 정도, 기관이 5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매수 추이를 그러니까 순매수 추이를 보시게 되면 기관 같은 경우 개인 같은 경우에는 IT 하드웨어, 디지털 컨텐츠,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IT 부품, 그리고 외국인은 이제 IT 부품, IT 하드웨어, 디지털 컨텐츠,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통신방송 서비스 등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은 오락문화, 그리고 제약 제조,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소프트웨어, 의료 정밀 기계 등등에서 순매수 추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를 한번 보시게 되시면 셀트리온이 오늘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도 오늘 역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최근에 상승폭이 좋았지만 오늘 소폭 하락 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음도 최근에 이제 하락 추세에서 이제 오늘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동서 같은 경우에 최근에 동서가 이제 16년 만에 이제 배당을 한다는 그런 소식이 최근에 주가 상승도 좋게 나오고 있고 음식료 코스닥에서 음식료 업종이 이제 잘 가고 이제 갔던 추세여서 지금 최근에 동서도 이제 다시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다시 이제 모바일 게임주라고 해가지고 라인이 일본적으로 이제 라인을 통해서 일본의 이제 모바일 게임주라 해서 이제 컴투스, 위메일, 게임빌 등이 이제 다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시장 출발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시장 동향 점검합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외환시장의 현재 흐름과 오늘장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무디스가 이탈리아 국채 등급을 좀 바꿨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외환시장부터 듣겠습니다. 네, 오늘 달러원 환율 큰 변화 없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일과 같은 1082원 20전에 거래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재정절벽 이슈가 지속이 되고 있고 유로존에 대한 리스크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의 불안이 좀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외환시장의 흐름은 좀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안정적이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좀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고 투자자들의 이런 방향성 감각도 조금 상실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환율 시장은 조금 모습이 다른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들이 계속 출회가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롱스탑 물량들이 나오면서 1,080원 초반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의 공방이 치열하게 예상이 되는 하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1,080원의 빅피겨를 깨고 내려갈 경우에 옵션 트리거로 작용이 되면서 롱스탑 물량들이 출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측면과 그리고 당국의 스무딩 개입 경계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면서 1,080원 초반에서의 등락이 연출이 됩니다만은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제 그동안에 최고 등급을 유지했던 프랑스의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1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 제가 여러분께 인사 말씀드리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유지했고요. 지난 1월 달에 S&P에서 프랑스의 신용 등급을 낮춘 데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로 좀 낮췄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일부터 이렇게 들려와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지금 재정 적자도 5% 정도 되고 있고요. 청년 실업률이 거의 20에서 한 25%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2013년도 제2의 그리스라는 그런 평을 듣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 세계 경제 불황이 어떤 뇌관으로 작용하지 않기를 좀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계속해서 채권 시장의 흐름을 짚어주시고요. 그에 대한 전망도 함께해 주십시오. 네, 채권 시장은 계속해서 좀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이번 달 들어서 금리의 변동이 OBP 안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하셨듯이 유로존의 그런 리스크들이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신흥국 투자와 관련된 물량들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우리나라 국채 매수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로 이제 환차익을 노리는 그런 단기적인 매수보다는 통화 다변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우리나라 채권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미국 국채 움직임과 우리나라 채권 움직임을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내 기관들도 거래 의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거래량과 그리고 변동폭이 모두 축소가 되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채 선물은 전일 대비 5틱 하락한 106.14의 거래가 출발하고 있기는 한데요. 일단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큰 변동성이 나타나거나 방향성이 결정될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조용한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소영 연구원께서 외환과 채권 시장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전망은 어떻게 잡고 있고 그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은 무엇인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투자증권은 12월 12일 FOMC 관전법을 제시합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쇼핑 시즌의 시작 블랙 프라이데이 집중 점검해보고요. 하나대투증권에서는 낮아진 기대 속에서는 이익 모멘텀으로 대응하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토러스투자증권에서는 항복 신호가 없다면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잠시 뒤에 살펴보고요. IM투자증권에서는 재정절벽 멀지만 해결해야 할 난제라고 표현했네요. 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변동성 지수가 15.83으로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극도로 변동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12월에는 위든 아래든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일단 위쪽의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적극적으로 변한 연준의 성격을 고려할 때 12월 11일부터 12일 진행되는 FOMC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연준의 정책적 행보 기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며 코스피는 1868포인트 지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극단적으로 낮아진 변동성과 광만 심리도 점차 균형을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미국 연말 쇼핑 시즌을 여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미국 소매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소비 심리를 더욱 자극할 전망인데요. 올해 쇼핑 시즌이 더 기대되는 이유는 먼저 주가와 주택가격 모두 지난해보다 레벨업되면서 자산 효과가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고용 개선에 따른 소비 심리 개선세도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쇼핑 시즌에는 전자제품 소비가 증가해 한국 IT 업종에도 수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상대적인 강세가 예상되는 IT 업종에 대한 투자를 제안합니다. 이어서 하나대투증권입니다. 실적 시즌이 마무리된 가운데 4분기 국내 기업이익은 둔화된 글로벌 경기의 영향으로 3분기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뚜렷한 주도주가 부재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업종보다는 개별 종목 위주의 접근이 유효한데요. 따라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도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종목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대투증권이 정리한 이익 추정치 상향 종목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SKCNC, 효성, 현대건설, SK텔레콤, 오리온, LG전자, KT, 삼성 SDI, 삼성전자 등입니다. 계속해서 토러스 투자증권입니다. 가장 안전한 투자 적기는 항복 신호가 발생했을 때로 항복 신호란 펀더멘털보다 투자 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된 국면으로 이럴 때에는 매수 후 인내심을 가지고 보유하기만 하면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위험지표 측면에서나 실적 컨센서스 측면에서 모두 항복 신호가 발생하지는 않았는데요. 현재는 중장기 상승 전환을 앞두고 조정 후반부를 거치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 회피 현상이 강하지 않고 실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데 경기 선행지수 신뢰 역시 낮은 상황인데요. 따라서 연말까지는 현재 주가 수준을 기준으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 IM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영업부의 주대영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해외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선 이후 연일 급락하던 미 증시가 전일 급반등에 성공한 후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장중한테 낙폭을 좀 키웠었는데요. 보합권 마감을 하면서 일단 숨고르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정절벽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캠페인이나 CEO와의 회동 등 노동계를 만나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FRB 벤 버냉키 의장 역시 재정절벽 합의를 촉구하고 나서는데요. 오랜만에 미국 정부가 정관계 하나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유로존 최대의 골칫거리로 보여지고 있는 그리스 구제금융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소식도 있는데요. 상대적인 것으로 보이죠.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에 묻혀있는 모습인데요. 안 좋은 소식이 여기에 덧붙여 있습니다. 프랑스 최고 신용 등급을 무디스가 강등시킨 건데요. 그리스에서 스페인으로, 스페인에서 프랑스로 지금 유로존 리스크가 전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 이어 두 번째로 프랑스 신용 등급을 건드렸는데요. 나머지 하나 3대 신용평가 중 하나인 S&P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어떤 선택을 할지 기초가 좀 주목되고요.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LG 그룹주들의 선방으로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인 모습인데요. 그만큼 종목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외인은 지속적으로 물량을 좀 줄여왔는데요. 기관이 외인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수익률 극대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IT, 지주회사, 유통, 제약, 가스 등으로 기관의 배팅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요. 그동안 상대적 경기 방어주로 인식됐던 유통과 가스 업종으로 시세 탄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철강, 자동차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1900선을 중심으로 해서요. 밴드 하단 1880선과 밴드 상단 1920선 정도에 놓여 있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많지는 않지만 외인들의 지속적인 현물 매도가 조금 꺼려지는 입장인데요.
기관들의 방어 능력이 지금 테스트되고 있는 중이니까요. 1900선에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정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지수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유로달러의 흐름대로 좀 장중 등락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지수 버팀목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보면서 대응하시면 한결 수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 말씀드리면요. 61선에서 반등에 성공한 후 시세 탄력이 좋아진 삼성전기하고요. 2만 원이라는 심리적 저항 라인, 지지 라인에서 반등에 성공한 락앤락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밸류 21의 이드코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장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볼까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정 절벽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살아나는 움직임을 좀 지금 보이고 있죠. 현재 코스피 위치가 121, 21, 2평이 몰려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수가 강하게 재차 상승하려면 이 강한 저항을 갭으로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야 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염려스러운 것이 지난주에 시장의 질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주도 갑자기 바뀐 분위기가 약간은 의심스럽고 의외라는 생각도 드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기술적 반등 그리고 미국의 그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투심이 일시적으로 살아나는 면이 크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의 본격적인 편입은 조금 더 분위기를 보면서 안전하게 매매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점은 세계 증시 영향이 좀 강하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현재 PBR 1배 수준에서의 지수가 지지했다라는 점, 이 점은 꽤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우리 증시도 체력이 그만큼 믿을만해졌다고 할 수 있겠고, 건설, 철강 업종이 많이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좀 반등이 나올 시점이 멀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건설, 철강, 여기 IT까지 저점 좀 잘 잡으면 내년 상반기까지 큰 수익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수 포인트는 1850포인트에서 1910포인트 지지와 저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종목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최근에 많은 종목들이 반등 구간에 좀 접어들었죠. 그동안 급락을 했던 중소형들과 테마주들도 빠르게 낙폭을 줄이면서 코스닥 지수도 좀 회복하는 모습이지만 코스피 지수와 좀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도 강한 저항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전일 상승폭을 줄이면서 좀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우리는 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들 위주로 빠른 반등을 이용한 매매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오랜만에 종목을 하나 소개시켜드릴까 좀 하는데요. 상보라는 기업입니다. 상보는 디스플레이 소재 필름인 광학 필름, 차량, 건축용 필름 등을 생산하는 신소재 생산 기업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자체 개발한 광학 필름은 일본이나 중국의 IT 기업에 수출하고 있고 특히 디스플레이 산업 부분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분야에서도 밀접한 좀 관련이 있겠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이 좀 완료가 된다면 스마트폰 이후에 IT 시장에서의 혁신이 또 한 번 폭풍우가 좀 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해 말까지 양산을 위한 기술 개발은 좀 완료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시장에서 대선 이후에 새로운 테마가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주를 좀 크게 수익 났었던 그런 같은 이치로 선취매를 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제 하이셀이 삼성 OLED 투자 펀드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갔다가 11%의 초강세 좀 마감을 했는데 일단 이번에 지수 급락에도 불구하고 상보는 121선에 대한 지지가 3거래일 일치에 강하게 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지수가 좀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상보도 14,000원대까지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올 때가 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플렉서블 브랜드들 상보 이외에도 말씀드렸던 하이셀이나 그 잉크탱크, 아이컴포넌트까지 반드시 좀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작전 타임 한국밸류 21의 이드코 대표였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업종 스캐닝입니다. 먼저 홍희진 팀장이 IT와 운수장비 정유화학 업종을 살핍니다. 네, 자 IT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다녀코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IT죠. 삼성전자 어제까지도 2% 이상 좀 강세가 좀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이런 흐름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하이닉스 요즘 최근에 좋게 보는 리포트들이 상당히 좀 많은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자체는 실질적으로 상품값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패널값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진 부분이 상당히 좀 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낸드 값이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어느 정도 그 낸드 값이 좀 그러니까 조정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는 좀 리스크 요인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막연한 기대감보다는요 상품값의 추이, 그러니까 동향을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전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좀 서서히 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어느덧 주가는 137만 5천 원 오늘 좀 기록을 하고 있네요. 140만 원 지금 그러니까 턱 밑까지 좀 올라온 상태인데. 아무래도 지금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된다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140만 원, 150만 원까지도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200조가 넘죠. 우리나라 시가총액 20% 이상 지금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무너진다면 우리나라 시장 전체가 무너진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장이 무너지는 일이 없다면 삼성전자는 급격한 하락을 보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느긋한 투자자분이시라면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를 좀 투자를 하셔서 주가를, 그러니까 수익률을 조금 어느 정도 좀 챙기시는 것이 지금으로선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른 업종 많이 올라오겠지. 그러니까 수익률을 올리시려고 하는 전략보다는요 지금으로서 좀 안정적인 삼성전자에 대한 베팅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을 뚫어낸다면 주가는 업그레이드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측면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충분히 150만 원 이상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내년에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36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는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면이죠. 최근에 요 라인, 그러니까 지금 이 국면에서 지금 LG 디스플레이나 삼성전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조정 시에도 조정을 적게 받아야 상당히 좀 상승 탄력이 강할 수가 있는데 하이닉스는 조정이 좀 컸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컸고 어제 오늘 반등 탄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힘이 약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LG 디스플레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가 조정이 어느 정도 좀 약하죠. 그러니까 조정이 좀 약한 상태에서 주가 상승 탄력이 어제 좀 강하게 나온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정이 약하고 탄력이 강한 종목이 앞으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디스플레이나 삼성전자, 그 다음에 부품주 같은 경우는 LG노텍, 삼성전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2등주로 좀 분류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T 같은 경우는 보유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일단 이번 주 흐름, 시장 흐름 제가 볼 때는 내일이나 모레까지, 그러니까 지금 내일이나 모레는 큰 변동성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지금 재정 절벽에 대한 협상이 다음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순방을 좀 마치고 나서 그 이후에 있다면,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다시 한번 불확실성이 지금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보다는요, 다음 주 어느 정도 좀 시장의 조정이 나온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해소 요인이 있다면 그때 접근하시는 게 맞지. 이제 와서 블랙 프라이데이니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들어가시는 전략은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다음 주 이후고요. 보유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어제 지금 외국인들이나 기관이나 쌍끌이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기아차 특히 좀 그랬는데 아무래도 지금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이 되시는 지금 시간이 지나가 봐야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좋아진다 아니면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지금 좋다 안 좋다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지금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예상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내기에 가장 좋은 것은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이 악재가 나왔는데 그 악재에 대한 민감도가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악재에 반응을 안 한다면 그 주식은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현대기아차사 지금 모비스 위아 같은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바닥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큰 틀에서 보셨을 때는 쌍바닥, 그러니까 최소한 기아차 같은 경우도 보셔도 요런 국면이 좀 나와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대형주가 다중바닥을 형성을 했을 때는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좀 나와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 외바닥이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외바닥 국면에서 큰 상승을 보이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다시 한번 계속해서 55,000원에 대한 하방 경직을 보이고 나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이 된다면 그때는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현재 뭐 많이 빠졌다 그래갖고 뭐 급격한 V자 상승을 좀 예상을 하면서 접근하시는 방법은 상당히 좀 잘못된 투자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기아차 기관들도 지금 예상하는 것 자체가 무리겠죠. 왜냐하면 지금 소비자들의 심리 자체를 벌써부터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뢰도가 추락이 됐는지 그거는 4분기나 내년 실적을 오픈해봐야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당장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단 매도가 안 되신 분들은 보유는 가능하겠지만은요 신규 매수 관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 관점에 좀 접근하시지 마시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자동차 관련주를 매수하시고 싶다면 타이어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최근에 천연고무나 합성고무 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나중에 모멘텀을 받을 때 한 번에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자동차 관련 종목에 지금 매수를 하실 생각이라면 완성차보다는요 타이어 관련 종목 넥산이나 한국타이어 쪽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인다. 왜냐면 실적 모멘텀이 좀 더 강해질 수가 있고요. 완성차 종목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실적적인 측면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보유는 가능하고요. 비중이 크신 분들은 줄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0% 이상 자동차 업종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30% 이내 아니면 20% 정도까지 보유 비중을 좀 줄여놓으신 다음에 지금 이 종목의 업종의 추이를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신규 매수는 아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유업종은요 지금 전일 같은 경우도 유가가 좀 급락이 나왔어요. 3% 가까운 하락세 연출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타이밍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의 흐름은 나쁘지는 않지만 여기서 치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급증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 수요 자체는 지금 현재 시장은 경기라는 것에 좀 반응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진다. 뭐 프랑스 신용등급이 다시 한번 강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도 시장은 다시 한번 경기 모멘텀 악화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가 넘어가서 내년 상반기가 넘어갈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모멘텀적인 측면, 그러니까 지금 주가의 흐름이 나쁘진 않지만은 크게 올릴 만한 여력도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악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배당 투자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S-OIL이나 GS 우선주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OIL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선주 같은 경우는 8%의 배당을 줬어요. 상당히 좀 크죠. 그 다음에 보통주 같은 경우는 4%대 배당을 해줬고요. GS 같은 경우도 작년 우선주 같은 경우는 6%대 고배당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배당주에 관심이 있고 향후 나는 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 분들은 보통주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선주 투자가 지금으로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왜냐면은 배당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업황이 개선되면은 같은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정유업종에 대해서는 시간은 좀 필요해 보인다.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도 매수는 가능하지만은요, 배당주 매력에 있어서 우선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석유화학주 같은 경우는 큰 흐름이 뭐 이렇게 기대되는 측면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석유화학, 뭐 SKC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삼성영밀화학도 그렇고 LG화학이나 호남석유, OCI, 금호석유 모두 흐름이 안 좋죠. 이유인즉 경기라는 부분에 좀 발목이 잡혀 있고 실적이 실질적으로 많이 안 좋게 좀 나와 주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일단은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단연코 좀 탑픽 종목이 좀 될 수 있지만은요,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학업종, 제가 지금 기억에서,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당장에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경기 민감주를 좀 지워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학업종 같은 경우나 제가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던 뭐 철강이나 뭐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은요, 현재로서는 경기 민감주가 크게 치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중은 어느 정도 좀 유지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은 상승이 나온 다음에 갭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가 몰리면 한 번에 튀길 가능성은 높겠지만 그거를 노리시고 지금 큰 비중을 담기에는 지금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석유화학 종목에서는 LG화학이나 SKC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좀 필요해 보인다. 근데 비중은 한 20% 정도까지는 하시되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비중을 좀 줄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빅3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아가시는 건 바람직하고요.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신다면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중국 기업들이 지금 도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뭐 상선에 대한 지금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뭐 줄어들면서 뭐 중국 기업이 많이 조금 수주를 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조선 업황이 어려워지면서 중국 기업들 그동안 수주를 했던 기업들뿐만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뭐 부도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특수 선박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빅3 종목들은 매수 관점 충분히 가능하다. 그 안에서도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그다음 대우조선해양 매집 관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비중을 좀 적게 좀 접근을 해보자. 아무래도 화학보다는 아무래도 조선의 탄력이 조금 더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의 관점 차이, 그러니까 비중 조절만 좀 잘하신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뭐 화학이나 조선이나 그다음에 IT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 근데 단 자동차는 신규 매수가 아니라 좀 보유. 그러니까 비중을 좀 줄이자는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경일 팀장께서 철강기계, 금융건설을 봅니다. 예, 우선 그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철강기계 건설은 올해 말까지는 별로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내년 1분기부터 철강 기계 건설은 이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우선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철강 같은 경우에는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진입이 매년 이제 3월입니다. 3월 달에 이제 성수기 진입을 하는데 주가는 항상 경기에 먼저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 1분기 때부터 이제 주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상승이 언제 나오냐 이제 철강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은 상분기 실적 대비 이제 32.9%가 감소할 전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세를 아직 좀 더 유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랑 틀린 점이 있는 게 이제 증설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왔고 오늘 또 역시 20일선에서 이제 지금 21선을 지지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설로 인해서 단기간에 이제 잠깐 반등이 올랐지만 아직 단기 박스권 상단에 부딪혔고요. 그리고 아직 이 증설로 인해서 이제 상승 모멘텀은 부족합니다. 이제 실적 개선이나 뭐 철강 가격 상승이 있어야지만 앞으로 추가 상승세로 이제 전환이 가능하지만 증설로 인해서 이제 하락 추세는 멈췄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을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조금 점차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관심을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장이 상승을 하면서 큰 폭의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상승을 많이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버냉키 의장이 이제 재정 절벽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양적 완화는 이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적 완화를 꺼내지 않으면서 이제 그러한 이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이제 금속 가격 상승분에 대한 그러한 호재가 없어졌기 때문에 오늘 1%대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현대하이스코는 이제 최근에 기간의 매수가 이제 시장을 이끌어 간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대하이스코 기간의 수급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하이스코는 이제 안정적인 성장성도 갖추고 있고 실적도 이제 괜찮게 나오는 회사라 이제 기간에 따라서 매수하면 충분히 수익률을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 지금 그리고 계속 이제 현대하이스코는 이 박스권에서 이제 저점을 계속 이제 지지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제 지금이 저점에서 이제 매수하고 싶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이제 현대하이스코 지금 매수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상승 하락폭을 유지하다가 지금 조금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 반등이 나왔던 이유는 연말 배당이 이제 1,000원이라는 그러한 이제 연말 배당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이만큼 이제 다시 상승을 했고요. 앞으로도 배당 수익을 노리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셔도 충분한 이제 수익률을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기계업종,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두산중공업 지금 최근에 꾸준히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고, 두산중공업 계속 하락했지만 이제 앞으로 지금은 이제 하락폭을 멈추고 있는 추세다. 이제 하락폭을 멈추고 저점을 이제 만드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별로 안 좋지만 내년에 이제 올해 지원된 수주가 내년 1월달부터 1분기부터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12월달 거의 말부터 이제 투자하시면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 그 두산인프라코는 역시 이제 중국에 이제 내년 1월달부터 이제 신 정권이 들어서면서 투자가 감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두산인프라코도 지금이 저점인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라공조 같은 경우에도 한라공조 잠시만요. 한라공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배당주로 많이를 해서 배당주 위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폭이 나오고 지금 주가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통신유통, 음식료 흐름 보겠습니다. 자, 음식료는 관심 가주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 워낙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음식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금 내수 소비가 어느 정도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달러화 결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좀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리온이나 뭐 빙그레,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도 언급드렸습니다. 뭐 대상, 오리온, 빙그레, 그다음 대한제분이나 대한재단 같은 종목들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음식료 업종 안에서도 점유율이 좋은 기업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모멘텀이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진다면 계속적인 홀딩으로서 가시는 게 지금으로서 맞다. 그러니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관심 있는 그 종목들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보유 관점,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은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강보합세 흐름이 있다면 일단은 지금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는 업종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섹터 중에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음식료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기가스 같은 경우는 일단 한국전력 지금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뭐 피해를 좀 보고 있다라는 부분에 좀 맞춰서 주가는 지금 하락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고요. 원화 강세 수혜주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자회사들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원화 강세 마찬가지죠. 뭐 석탄, 석유 싸게 들여오면은 이익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현재로서는 한국전력 당장은 어렵지만은 지금 21선 밑에, 그러니까 지금 61선 근처에서는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W자 패턴이 좀 완성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61선 손절 라인 좀 지금 각오하시고 한국전력은 좀 모아가시는 관점으로 좀 매수하셔도 좋다 말씀드리겠고요. 가스주 뭐 서울가스나 경동가스,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가스 관련 업종들도 상당히 좀 좋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통신 관련주는 일단은 좀 좋지 않게 말씀드릴게요. 업종이 나쁜 것보다는요 수익률 측면에 있었을 때 다른 종목보다 조금 더 탄력적일까 하는 의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도 언급드렸기 때문에 많이 빠진 거나 아니면은 그동안 강했던 종목에 더 갈 가능성이 높지 통신 이제 와서 경기방어주 성격이라고 매수가 많이 몰릴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마케팅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통신의 메리트는 좀 적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통신에 조금 비중을 좀 줄여내시거나 좀 매도하셔서 다른 종목 쪽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되고요. LG 플러스 뭐 차트적인 부분만 좀 보신다면 충분히 뭐 전고점 돌파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긴 하지만은요. 일단은 통신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지금으로서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흐름 또 이경일 팀장께서 봤습니다. 예, 오늘 이제 테마주보다도 이제 좀 제가 준비해온 것은 이제 그 연말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제 배당주입니다. 배당주 같은 경우 배당주도 이제 연말이 끝나면 연말 이제 배당이 끝나면 최근에 많이 하락하는 추세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도 양호하고 배당도 이제 양호한 이제 배당도 3% 이상 SK텔레콤부터 시작을 해서 KT 뭐 여기 지금 간신 종목으로 제가 지금 등록을 해놨는데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3% 이상의 이제 연말 배당도 나오고 내년 실적도 양호한 업종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에 동서, PNT, 엔텔스는 지금 동서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29일, PNT 같은 경우는 12월 3일, 엔텔스 같은 경우에는 12월 5일 무상증자 100%를 실시합니다. 동서 같은 경우는 16만 원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무상증자 100% 하게 되면 29일, 동서 같은 경우 29일이니까 27일까지만 매수를 하시게 되면 그 배당금을 이제 2배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최근에 그 동서도 이제 응심료 요청이 잘 가면서 이제 잘 갔지만 그래도 이제 배당 그 무상증자를 한다고는 이제 그 시점부터 이제 추가적인 상승폭을 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 PN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상증자 하기 전에 이제 매수를 해서 연말 배당도 한번 노려보자, 연말 배당까지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전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KIC 투자자문 김성원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미 증시는 주택 착공 건수 호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약보한 마감했고, 현재 코스피는 19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재정 절벽에 관한 협의가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란 기대감, 그리스 긴급 대출안이 승인됐다는 소식도 랠리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이번 주 있을 추수감사절 다음 날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IT 부품주와 중국 내수 소비주는 여전히 관심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 어디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광 메모리용 초소형 렌즈 및 광 케이블용 광학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세코닉스입니다. 스마트폰 판매량이 내년에 증가하면서 고화소 렌즈의 수요가 크게 늘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 자동차용 후방 카메라, 초소형 프로젝터 등 매출도 50% 육박해 제품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렌즈의 매출 증가 전망도 세코닉스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현대, 기아, GM 대우의 카메라 렌즈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차량용 후방 카메라 의무 장착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판매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광학 메모리용 마이크로 렌즈를 생산하고 있는 세코닉스. 자, 올해와 내년 실적 전망이 어떻던가요? 네, 모바일 폰 렌즈 매출 증가로 내년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박종훈 현대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3분기 매출액이 505억 원, 영업이익 73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모바일 렌즈 부문에서 매출이 증가해서 내년에도 큰 폭 실적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27억 원, 64억 원을 기록해서 전분기보다 소폭 줄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견조한 실적이라며, 내년 매출액은 올해보다 900억가량 많은 2,370억 원, 영업이익은 310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자 세코닉스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현 주가는 12개월 예상 PER 12배, PBR 1.8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3분기 실적 호조로 만원대에서 2만원까지 5일선을 타고 꾸준히 우상향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고가 경신을 하는 종목이라서 추세대로 매매하시되 단기간에 2배 정도 올라서 가격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올 시는 빨리 손절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가 18,500원에서 19,500원,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7,000원 제시합니다. 네, 자신까지 KIC 투자자문 김성원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홍희진, 이경일 두 분 전문가께서도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자 잠시 후에 2부에서 또 알찬 정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